오일러 공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뭐 이게 고등학교 내신 문제예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대입해서 이제 항등식 조건 만족시키는 A하고 B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 계산이 굉장히 더러운 계산이에요. 나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첫 번째 계산에서 맞추지를 못해요. 계산이 자꾸 틀려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지 했는데 당연히 뭐 내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대학교 올라가 보니까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 앞 동영상에서 얘기해줬죠. 그 미분 방정식에서는 주로 전통적으로 이 문자를 이용해요. 이 문자의 이름은 람다입니다. 람다. B가 묵음이에요. 두 번 미분했네. 두 번 미분했네. 그럼 람다 제곱. 한 번 미분했네. 그럼 람다. 함수? 함수는 그냥 상수 치고.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뭐 암산 되죠. 람다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방정식 풀었잖아요. 그러면 a는 1 나오고 a는 1 나오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b는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원래는 이거를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두 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값하고 B값을 구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여기에 무슨 오일러 공식이 있냐 하겠지만 진짜 여기에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없이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식을 봅시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이 부분에서 오일러 공식을 쓰는 거예요. 코사인 bx 더하기 i 사인 bx 이 부분에서 오일러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나중에 대학교 가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삼각함수는 다루기가 불편해. 삼각함수는 다루기가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나는 이 계산 결과의 실수 부분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야가 결국은 뭐냐면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야가 이 특성 방정식,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래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답인 거고 1, i가 되는 거예요. 1 또는 1 마이너스 1이 답인 겁니다. 물론 이 부분, 이게 사인이라고 섞인 부분은 나는 이 지수함수의 허수 부분만 생각할 거야. 이 지수함수를 막 열심히 어떻게 계산한 다음에 난 이 지수함수의 허수 부분만 계산할 거야. 그럼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관계없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그냥 특성 방정식 세워서 방정식 풀면 해결돼요. 이게 오일러 공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풀이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fx가 이 등식을 만족한다.
이게 항등식일 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실수 AB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람다 제곱 빼기 4람다 더하기 5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람다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그러면 a는 2네 a는 2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a가 2고 b가 1 가능하고 마이너스 1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물론 뭐 문제에서는 뭐 양수 b로 구하라 하면 그냥 양수 대답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중에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봐요. fx가 6호일 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실수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람다 제곱 더하기 a 람다 더하기 b는 0 이 방정식을 보고 이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3i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근의 합은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근의 곱은 10이니까 b는 10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류의 문제 바로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미분한 거 대입하고 두 번 미분한 거 대입하고 식 정리해서 개수 비교해 가지고 a 값하고 b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계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겁내 쉬워져요.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겁내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이 함수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데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AB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지금 이거랑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AB를 구하라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방정식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2 플러스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 그러면 근과 개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두근의 곱은 5니까 b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매우 쉽고 편하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동영상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함수의 적분을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마칠게요.